인도네시아에서 직원 채용 시 주의사항. 인도네시아 직원 믿었다가 당하는 이유. 좋은 직원 구하는 법보다 중요한 것. 인도네시아 직원 채용 현실. 돈 맡겼다가 생기는 문제. 예스라고 했는데 왜 사고가 날까? 한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직원 때문에 실패하는 이유. 좋은 직원은 사람보다 시스템으로 구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많은 한국인이 실수하는 게 착해 보인다, 한국말 조금 한다, 지인 소개다, 오래 알았다, 이런 걸 믿고 바로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좋은 사람과 일 잘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과 돈 문제 없는 사람도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직원 구하는 현실적인 방법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 채용 사이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Jobstreet 인도네시아, 링크드인 인도네시아, 기린스 인도네시아가 있어요. Jobstreet는 지원자가 많고 사무직에 강하지만 허위 경력도 꽤 많습니다. 링크드인은 영어 가능한 인재, 관리 자급, 외국계 출신 찾기 좋고요. 기린스는 젊은 직원, SNS 디자인 마케팅 분야에 강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추천 채용이에요. 좋은 직원 상당수는 기존 직원 추천, 거래처 소개, 교민 소개, 친구 소개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위험한 건 소개받았으니 검증 안 함입니다. 이 부분 꼭 조심하셔야 해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검증,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바로 채용하지 마세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말을 잘하고 친절하고 분위기도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실제 업무 능력은 완전히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최소 3달 테스트는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정규직, 그러니까 프로베이션 기간은 보통 최대 3달까지 운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면접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핵심 체크리스트인데요. 첫째, 이전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했는지, 전화해서 확인이 가능한지 꼭 체크하세요. 둘째, 퇴사 이유도 중요합니다. 전 직장 욕을 많이 하면 그건 좀 위험 신호예요. 셋째, 왓츠앱 응답 속도, 생각보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넷째, 보고 습관도 체크해야 해요. 보고 안 하는 직원은 사고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째, 엑셀이나 컴퓨터 능력, 이거 의외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영어 가능 여부도 꼭 확인하세요. can little little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바로 yes 문화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직원이 yes 팍, 시압, 수다, 비사라고 답해도 실제로는 이해 못했거나 안 하거나 못하거나 혹은 늦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다시 설명하게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방금 말한 걸 다시 설명해봐라고 요청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돈 문제는 반드시 생긴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비자, 법인 설립, 공장, 구매 대행, 그리고 커미션 업종에서는 돈 사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돈 문제를 좀 말씀드리면요. 첫째, 고객 돈을 개인 계좌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잠깐만 대신 받는다 이렇게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둘째, 커미션을 숨기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고객에게 실제 금액을 숨기고 차액을 챙기거나 업체 리베이트를 개인이 수령하는 식이죠. 이런 문제 진짜 많습니다. 셋째, 현금 영수증을 미정리하는 경우도 위험해요. 인도네시아는 아직 현금 문화가 많아서 증빙이 없고 왓츠앱만 남거나 구두 약속만 있을 때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돈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회사 계좌만 사용하시고 직원 개인 계좌는 절대 금지입니다. 모든 금액은 꼼꼼하게 문서로 남겨야 해요. 견적서, 영수증, 송금 내역, 그리고 계약서까지 꼭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과 직접 연결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직원만 고객 연락처를 알게 되면 나중에 퇴사하면서 고객을 데리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금 사용은 최소화하시고 가능하면 은행 송금만 사용하세요. 또
직원에게 절대 바로 맡기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초반에 바로 맡기면 위험한 것들인데요. 회사 통장, 세금, 고객 계약, 현금 관리, 중요한 비밀번호, 법인 서류 원본 등은 절대 초반에 맡기지 마세요. 오래가는 직원의 특징, 궁금하시죠? 진짜 좋은 직원은 보고를 잘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질문하고요. 핑계보다는 해결책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작은 돈에도 투명하고, 시간 약속을 잘 지키며 고객 앞에서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사실 능력보다 신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도 있는데요. 감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가족처럼 대하거나 너무 빨리 믿거나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월급 외에 개인적인 도움을 계속 주거나 애매하게 지시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책임이 불분명해지고 돈 문제나 감정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직원 관리의 핵심은요, 바로 친절과 명확함입니다. 둘 다 정말 필요해요. 너무 강하게만 하면 직원이 잠수를 타거나 퇴사하고 뒤에서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느슨하게 하면 규칙을 무시하거나 보고를 누락하고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주, 아웃소싱 직원 사용할 때도 주의하셔야 해요. 최근 인도네시아는 외주 규정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규정에서는 외주 가능한 업무 범위, 계약서 작성, 근로자 보호, 급여와 BPJS, THR 책임까지 더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주업체 직원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사용자 회사도 책임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멘트 몇 가지 전해드릴게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사람보다 시스템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직원은 처음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또 예스라고 해서 이해한 게 아닙니다. 돈 문제는 믿음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라는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